100% 아닌데 리버풀 격파. 영국 최고 매체 인정. 손흥민 원톱이 케인보다 강력. 손흥민 원톱이 현대 축구 최신 트렌드인 이유. 날로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센트럴선 손흥민은 엔제볼이 재창조한 토트넘의 상징이라는 최고의 찬사를 받고 있다. 토트넘 호스퍼는 1일 오전 1시 30분 한국 시간 영국 런던에 위치한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에서 24시즌 프리미어리그 7라운드에서 리버풀에 2에서 1승리를 거뒀다. 승점 3점을 추가한 토트넘은 개막 후 7경기 무패 행진 5승 2무를 이어가며 리그 2위, 승점 17에 올라섰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예상외의 변화를 시도했다. 히샬리송이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손흥민의 자리는 왼쪽 윙어로 추정됐다. 그러나 손흥민은 지난 경기에 이어 이날도 원톱으로 출전했고 히샬리송이 왼쪽을 맡았다. 최전방에 출격한 손흥민의 득점력이 어김없이 폭발했다. 토트넘은 리버풀의 레드카드 퇴장이 발생하면서 수적 우위를 점했다. 전반 36분 메디슨의 패스를 받은 히샬리송이 좌측에서 낮게 크로스를 보냈다. 이어 빠르게 문전으로 쇄도하던 손흥민이 가볍게 마무리하며 선제골을 만들었다. 자신의 유럽 통산 200호 골이었다. 앞서가던 토트넘은 전반이 끝나기 직전 리버풀에 동점골을 내줬다. 그러나 후반 24분 조타가 경고 누적 퇴장을 당하면서 다시 분위기가 토트넘 쪽으로 넘어왔다. 치열한 싸움이 이어지면서 결국 후반 추가 시간 5분 리버풀의 자책골로 토트넘이 2에서 1승리를 거머쥐었다. 지난 아스널전에 이어 다시 한번 주인공이 된 손흥민이었다. 축구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에 따르면 손흥민은 69분을 소화하며 한 골을 포함해 유효 슈팅 3회, 볼터치 25회, 패스 성공률 81%, 16회 중 13회 성공 등을 기록했다. 평점은 7.1점을 받았다. 손흥민은 PL 사무국이 선정한 MOTM에도 득표율 45.7%로 올랐다. 지난해 토트넘은 부진을 겪으며 최종 8위에 그쳤다. 부임 초기에 비해 전술과 선수 기용 등의 위문을 낳았던 안토니오 콘테와 이별하고 대행의 대행 체제까지 겪으며 위기의 시간을 보냈다. 프리시즌 동안 선수단 대거 정리와 보강에 나섰지만 해리 케인이 떠난 공격수 자리에 굵직한 영입은 없었다. 여름 이적 시장 기간 동안 토트넘은 데얀 쿨루셉스키를 완전 영입했고 마노르 솔로몬, 제임스 메이슨, 브레넌 존슨 등을 품었다. 개막을 앞두고 토트넘의 주 득점포였던 케인의 공백이 여러 차례 우려로 지적되곤 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 부임 이후 토트넘은 달라졌다. 공격 축구가 살아났다는 평을 받으며 개막 후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다. 토트넘은 개막전 브렌트포드와 비기고 이후 만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시작으로 4연승을 거뒀다. 라이벌 아스널과의 맞대결에서도 값진 무승부를 이끌고 리버풀에도 6년 만에 승리했다. 원톱 자리에 나선 손흥민의 활약이 컸다. 개막 초에는 최전방의 히샬리송이 선발로 나왔지만 계속 부진에 시달리며 다른 공격수와의 시너지가 좀처럼 나지 않았다. 결국 손흥민이 벌리전부터 왼쪽에서 중앙으로 자리를 옮겼고 이내 해트트릭을 달성하며 득점 감각을 폭발시켰다. 아스널전에서도 최전방에 나선 손흥민은 멀티골을 터뜨려 뒤처지던 팀의 해결사가 되었다. 새로운 토트넘의 상징이 되었다는 평이다. 영국 매체 디 애슬레틱은 중앙 공격수 손흥민은 포스테코글루가 재창조한 토트넘의 상징이다. 새로운 감독, 새로운 플레이 스타일, 그리고 새로운 주장과 새로운 9번 손흥민이 등장했다. 리버풀 전에서는 7번 손흥민이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9번 히샬리송이 왼쪽 윙에 출전했다. 선수 구성에서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과감한 태도가 다시 한번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이어 케인의 플레이 스타일은 9번과 10번 선수 사이에 있으며 연계 플레이에 능한 장점을 지녔다. 토트넘에서 케인은 90분당 평균 0.92개의 플레이, 스로볼 전환을 기록했고 지난 시즌에는 1.01개였다. 이번 시즌 손흥민은 0.32에 위치한다. 9번 역할과는 전혀 다른 9번과 7번 사이에 있는 새로운 스타일이다.
라고 덧붙였다. 2. 손흥민 겪어본 포체티노. 먹튀 논란. 우크라이나 소니에게 날 믿어 노력하고 있으니 확실히 발전. 첼시의 부진 탈출 위해서 제 몫을 못한 선수들을 살리려 한다. 우크라이나 손흥민이라 불리는 미하일로 무드리크도 마찬가지다. 이적 전문기자 파브리지오 로마노는 2일 한국 시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첼시의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의 인터뷰를 전했다. 포체티노 감독은 나를 믿어봐. 무드리크는 정말 스스로 강해지고 발전시키려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 팀플레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 잘 이해하고 있다. 그는 어리기에 확실히 발전할 것이고 그 모습에 만족한다. 라며 믿음을 불어넣었다. 첼시는 지난 1월 아스널과 경쟁을 이겨내고 무드리크를 영입했다. 옵션까지 포함하면 8,900만 파운드, 약 1,348억 원이라는 거액 이적료를 지출했을 정도다. 무드리크는 어린 나이에 많은 이적료와 기대를 받은 것이 오히려 역효과로 이어졌다. 리그 15경기 2도움으로 초라하게 마쳤다. 올 시즌도 6경기 동안 득점과 도움을 신고하지 못했다. 첼시는 무드리크 기 살리기에 나섰다. 크로스바 챌린지 등을 통해 무드리크의 골 감각 살리려 노력 중이다. 포체티노 감독마저 지원 사격하고 있다. 포체티노 감독은 토트넘 호스퍼 시절 손흥민의 첫 시즌 부진에도 믿고 기다려줬고 그를 토트넘 에이스로 키우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그의 경험이 무드리크를 손흥민처럼 만들어줄지 주목된다. 3. 전반 2실점 오른쪽 화살표 투엘. 김민재 우파메카노 비판. 김이 나갈 이유가 전혀 없었다. 토마스 투엘 감독의 김민재의 수비를 지적했다. 바이에른 뮌헨은 1일 오전 1시 30분 한국 시간 독일 라이프치히에 위치한 레드불 아레나에서 열린 2023에서 24 시즌 독일 분데스리가 6라운드에서 라이프치히와 2에서 2로 비겼다. 이로써 뮌헨은 4승 2무로 3위에 위치했다. 뮌헨과 라이프치히와 분데스리가 개막전 독일 슈퍼컵에서 맞대결을 펼쳤다. 결과는 뮌헨의 0에서 3대패였다. 이번 경기를 앞두고 뮌헨은 복수를 다짐했다. 하지만 계획과 다르게 경기가 흘러갔다. 전반 20분 라이프치히가 선제골을 기록했다. 크사버 슐라거의 패스를 받은 로이스 오펜다가 왼발 슈팅으로 골을 넣었다. 뮌헨이 동점을 만들기 위해 공격을 펼쳤지만 오히려 추가 실점을 허용했다. 전반 26분 코너킥 상황에서 오펜다의 헤더 패스를 카스텔로 루케바가 밀어넣었다. 급해진 뮌헨은 거센 압박을 통해 라이프치히를 위협했지만 득점을 만들지 못했다. 결국 전반은 뮌헨이 0에서 2로 뒤진 채 종료됐다. 후반 시작과 동시에 뮌헨이 변화를 꾀했다. 킬슬리 코망, 레온 고레츠카를 빼고 마티스 텔, 라파엘 게레이로를 투입했다. 뮌헨이 한 골 따라갔다. 후반 10분 베냐민 헨릭스가 프리킥을 막는 과정에서 핸들링 반칙을 범했다. 해리 케인이 키커로 나섰고 침착하게 마무리하며 1에서 2가 됐다. 분위기를 잡은 뮌헨이 라이프치히의 골문을 두드렸다. 후반 24분 뮌헨이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역습 상황에서 자말 무시알라의 패스를 받은 르로이 사네가 골키퍼와 1대1 상황에서 골망을 흔들었다. 라이프치히도 반격에 나섰지만 득점은 나오지 않았고 경기는 2에서 2로 막을 내렸다. 축구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에 따르면 김민재는 풀타임을 소화하면서 볼터치 124회, 패스 성공률 92%, 115회 중 106회 성공, 걷어내기 2회, 가로채기 2회, 태클 2회, 지상경합 2회, 3회 시도, 공중경합 1회, 4회 시도 등을 기록했다. 평점은 6.9점을 받았다. 다요 우파메카노가 받은 7.3점보다 낮은 점수였다. 김민재와 우파메카노 조합은 수비에서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김민재와 우파메카노뿐만 아니라 뮌헨의 수비진이 라이프치히의 공격을 막아내는데 애를 먹었다. 실점 장면 모두 아쉬웠다. 뮌헨의 수비 라인이 높았고 김민재와 우파메카노의 수비 위치가 좋지 못했다. 뒷공간을 허용했고 김민재가 따라갔지만 오펜다에게 골을 헌납했다. 두 번째 실점은 스벤 울라이히 골키퍼가 코너킥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서 실점의 빌미를 제공했다. 경기 후 투엘 감독은 계획을 실행하고 공간을 찾는데 시간이 걸렸다. 실수도 너무 많았다.
경기가 너무 느리고 정적이었다. 엉성한 수비도 있었다. 그래도 후반에는 더 좋아졌다. 정신력, 경기 속도, 투지 등이 나아졌다. 우리가 돌아올 자격이 있었던 이유다. 라며 경기를 평가했다. 투엘 감독은 김민재와 우파메카노의 수비를 지적하기도 했다. 투엘 감독은 김민재가 1대1로 나갈 이유가 전혀 없었다. 우파메카노도 김민재를 지키지 않고 뛰쳐나가면서 공간을 내줬다.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와 완전히 반대되는 행동이었다. 라고 말했다. 독일과 미넨의 레전드 로타어 마테우스도 김민재를 비판했다. 마테우스는 김민재는 아직 우리가 기대했던 모습과 다르다.